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애슐리 심 강사입니다. 저는 종로 해커스 어학원에서 토플 스피킹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설명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특강은요, 일단 40분 동안, 그렇게 많이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40분 동안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중요한 엑기스 그런 정보만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스피킹 영역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가? 네, 스피킹 정복 비법 그랬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여러 가지 스피킹에서 우리가 다루는 유형들 중에서도 특히 독립형 1번 문제, 네, 독립형 1번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스피킹 중에서도 이제 영역들, 유형별로 조금 설명을 먼저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형 설명은 간단하게 드리고 각각 유형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1번 문제, 독립형 문제로 제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독립형 문제는 한 문제가 있고요. 1번이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독립형 질문은 그냥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의 생각을 잘 정리해서 답을 하시면 되는 그런 유형이죠. 내 생각을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네, 독립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채점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은 일단 독립형에서 제일 중요하게 평가하는 요소는 전달력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delivery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네, 전달력을 본다는 것은 뭐를 본다는 것인지 전달력에 포함되는 요소들은 이런 게 있겠어요. 발음이라든지 억양, 유창성 이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전달력을 본다는 것은 내가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말하느냐라기보다는 어떻게 그것을 말하느냐 요거를 본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독립형 1번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발음이 더 좋은 사람, 더 유창하게, 더 매끄럽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점수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독립형은 그러한 채점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독립형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 네, 그런 독립형이기 때문에 답의 개수를 많이 벌리지 않고요. 딱 정해진 몇 가지 답을 갖다가 돌려막는 식으로 그렇게 답을 해주시는 게 독립형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은 사실상 그냥 질문에 대해서 답이 되게끔만 답을 해주시면 돼요. 질문하고 어울리는 답변, 질문에 대해서 말이 되기만 하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많이 문제 삼지 않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전달력에 의해서 점수가 결정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돌려가면서 우리는 답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수업에서는 만능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능으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몇 개의 문장을 외워서 그거를 갖다가 대신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잘 발음할 수 있게,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답을 하는 것이 독립형에 대해서 가장 좋은 그런 준비 방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통합형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통합형은 나머지 2, 3, 4번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네, 통합형이라는 것은 언제나 듣기가 있고요. 또 듣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읽기도 같이 있는 유형도 있죠.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읽기도 있고 듣기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읽기 지문이 없죠. 그래서 2번, 3번 읽고 듣고 말하기 질문이요. 여기서는 이 대학 생활 문제라 그래서 대화 문제가 한 문제가 있고 또 강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4번 문제는 듣고 말하기 유형, 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그럼 또 어떠한 채점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일단 대화 문제 3번, 2번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뭘 보냐면은 앞에서 독립형에서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전달력, 그거를 50% 정도는 여전히 보고요. 그러니까 발음, 억양, 유창성 이런 부분을 여전히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고 나머지 50% 정도는 내용 점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2번 대화 문제는 두 가지를 반반 정도 똑같이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보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대화 문제에서 그런데 점수가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1번 독립형 그러니까 발음 억양을 굉장히 많이 보는 유형에서는 점수가 잘 나오고 또 강의 문제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강의 문제인데 강의 문제에서는 또 내용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대화보다는 강의 내용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독립형에서 점수가 잘 나오고 강의에서도 점수가 잘 나오시면서 대화에서만 유독 점수가 안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경우냐면은 전달력이 내용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조금 약간 간과하시는 그런 분들이 대화 문제에서는 점수가 오히려 잘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잘 이해를 하고 제대로 잘 전달을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말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유창하게 발음을 신경을 쓰면서 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조금 이렇게 잊어버리시는, 간과하시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화 문제는 두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달력과 내용 두 가지의 밸런스 두 가지를 함께 생각을 하면서 답을 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대화 문제는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지만 우리가 좋은 답변을 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함께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은 내용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면 별로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용을 조금 단순하게 가야 되는데 일단은 그 출발은 템플릿에서부터 좀 출발을 할 거예요. 이 통합형 문제에 대해서는 템플릿이라는 게 있죠. 템플릿은 뭔가요? 우리가 답을 어떤 말로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 문장은 어떤 말로 또 시작을 할 건지 이렇게 답변의 틀이 되어주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템플릿이라고 부르죠. 이 템플릿을 사용을 늘 하는데요. 모든 유형에서 이번 대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템플릿도 너무 복잡하고 좀 장황하고 입에 잘 붙지 않고 이런 템플릿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좀 간결하게 내가 쉽게 발음할 수 있고 이렇게 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템플릿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 문제에서 만나게 되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그 대화 속에서 읽게 되는 읽기 지문의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씩 달라지는데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템플릿을 쓰는 데 있어서 상황마다 다르게 써야 되는 그런 템플릿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2번에서는 언제나 그냥 하나의 템플릿을 모든 상황에다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좀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템플릿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템플릿을 좀 사용을 할 거고요. 또 다른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전달력과 내용이 그 밸런스를 잘 맞추기 위해서는 내용이 조금 간결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결하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냐면은 좀 짧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듣고 대화가 약 1분에서 1분 30초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요. 대화 내용을 너무 다 말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전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창성, 발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용을 들었어도 조금 제하고 말하는 게 필요해요. 2번 대화 문제에서는. 3번, 4번 강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듣고도 말을 안 한다? 이거는 굉장한 사치일 수 있습니다. 들은 대로 다 얘기하셔야 되는데 거의 다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내용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대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해는 다 한단 말이에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들었다고 해서 다 말하려고 하면은 전달력에 있어서 점수가 좀 많이 깎일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만큼이나 발음, 어휘와 유창성이 중요하니 내가 좀 잘 말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조금 선택적으로 답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대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4번 네, 두 문제를 같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두 문제는 채점 기준 자체는 좀 비슷합니다. 네, 강의 문제는 그러면은 뭐를 중요하게 좀 평가를 하는 그런 유형일까? 강의 문제는 거의 무조건 내용에 의해서 점수가 결정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뭐 발음이 원어민 같고 이래도요. 내용을 제대로 만약에 잘 못 듣는다. 그래서 내용을 말하는 데 있어서 좀 내용이 많이 틀린다든지 아니면은 내용이 좀 많이 부실하다든지 이러면은 점수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유형이 바로 이 3번, 4번 강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갖다가 잘 파악을 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또 문법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그렇다면은 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일까? 일단은요, 3번, 4번 네, 두 문제가 강의 문제인데 두 문제가 또 각각 달라요. 3번에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 내용이 있고요. 4번에서 잘 들어야만 하는 내용이 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각각 여러분들이 좀 구별을 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3번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노티킹을 해야 되는지, 4번 내용은 어떤 내용을 들어야만 하는지, 이거를 갖다가 구별해서 일단은 머릿속에 잘 정리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또 다른 것은 2번하고는 좀 이제 다른 것이 2번 대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었지만 말을 안 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3, 4번은 별로 그렇지가 못해요. 3, 4번 같은 경우에는 강의가 끝나고 나서 나는 문장으로 들은 내용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경우도 때로는 있어요. 아니면은 강의의 앞부분을 들었었고 중간 부분을 거의 못 듣다가 뒤에 가서 또 조금 결론을 좀 들었다. 중간 내용이 완전히 텅텅 빈다. 이런 경우에는 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분들은 그런 식으로 리스닝이 빈약하면 답변 자체도 제대로 잘 못해버리는 답을 뭐 들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포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생기는데요. 3, 4번 강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용을 많이 듣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전제로 깔고 들어가야 돼요. 많이는 듣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들은 것을 최대한 살려서 네, 문장화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기다 써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들은 내용을 최대치로 문장으로 만들어서 답을 하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단어로 들은 것을
이렇게 주제하고 엮어서 또 템플릿하고 이렇게 합해서 네, 답을 하시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일단 여기까지 각각 유형에 대한 간단한 소개는 좀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독립형 1번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한번 좀 자세하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왜 하필이면 독립형 1번이냐? 독립형 1번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 일단 뭐 다른 유형들하고 배점은 똑같고요. 문제가 굉장히 짧고 간단하지만 배점은 똑같고 또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통합형은 우리가 그날 나오는 어떤 듣기 이런 것의 난이도 또는 듣기에 나오는 주제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더 받으실 수가 있지만 독립형 문제는 그런 영향을 사실 안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딱 준비한 만큼 좋은 점수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또 다른 것은 1번 문제이기 때문에 독립형에서 망쳐서 나는 2번, 3번, 4번까지도 타격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문제를 좀 우리가 확실하게 잘 답변하고 들어가자라는 의미에서 독립형 문제를 오늘 또 골라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이 학생분들이 1번 문제 실제로 시험을 보시고 나서 1번 문제를 내가 제대로 답을 못해서 한 2번, 3번 문제까지도 내가 듣기도 잘 못하고 막 너무 당황을 해가지고 제대로 답을 잘 못했어요. 첫 문제 망쳐가지고 시험을 잘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사실 제가 그 말을 잘 믿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냥 2, 3, 4번은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망친 거지 1번 망쳤다고 뭐 나머지도 망치냐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면허를 좀 늦게 땄거든요. 네, 면허를 따면서 학생분들이 거짓말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어요. 면허를 하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주행 시험 보기 직전에 마지막 연습을 나가는데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나가야 되는데 왼쪽 깜빡이를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지금은 잘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속으로 저러면은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되지 이러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괜찮은데 그때는 저도 좀 긴장을 해가지고 오른쪽 깜빡이를 넣고 나가야 되는데 왼쪽 깜빡이를 킨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딱 출발할 때 실수를 한 건데 그 실수의 여파가 정말 오래 가더라고요. 그 코스는 한번 돌아오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제가 정말 안 해도 될 실수를 연발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을 제가 해보고 나니까 1번 문제가 정말 중요하구나. 진짜로 앞에서 좀 내가 좀 버벅거리고 하면은 뒤에까지 영향이 가는구나라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껴본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독립형 1번에 대해서 오늘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만능 문장이라는 거 우리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만능 문장 중에서 하나를 아예 통으로 좀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에서 써먹을 수도 있게끔 이렇게 배워볼 거고 그리고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독립형은 발음 억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만능 문장 그냥 덜렁 이게 만능 문장입니다.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만능 문장을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억양 어떤 식으로 넣어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좀 하나의 만능 문장에 대해서 함께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독립형 1번은 당연히 듣기나 읽기가 없는 그런 유형이고요. 질문의 형태는 언제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답을 하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와 B 중에 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옵션 중에 당신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거나 또는 어떤 주장을 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니까 반대하시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것이 이 1번 문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에서는 어떤 주제로 질문이 주로 나오느냐 주제는 매우 다양해요. 다양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냥 일상적인 그런 주제에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약간은 좀 시사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다든지 이런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보게 되고요. 답에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답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냥 질문에 대한 나의 생각과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독립형 문제가 우리가 라이팅에서 에세이 라이팅을 하듯이 그렇게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테크니컬한 부분은 거의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에 대해서 말이 되게끔 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답변 준비 시간이 주어집니다. 준비 시간은 15초가 주어지는데 이 15초 답변 준비 시간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우리가 질문을 읽을 때 성우의 목소리가 질문을 읽어줘요. 성우가 질문을 다 읽어주면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준비 시간 15초가 시작이 되고요. 답변 시간도 역시 자동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멈췄다가 지금부터 고 했다가 이런 기능은 스피킹에는 따로 없습니다. 네, 자동적으로 시험은 그냥 알아서 진행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 문제를 한번 좀
연습으로 답을 좀 해볼게요. 네, 간단하게 준비 시간, 답변 시간 다 해봤자 1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 한 문제에서 답을 좀 해보고 그러고 난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한번 해봐야 독립형이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드린 설명도 더 잘 이해가 되시기 때문에 일단 질문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질문이요. Do you prefer to attend a good school with high tuition fees or to attend an average school with a full scholarship? 네, 여기에 대해서 그럼 우리 한번 각자 답을 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준비 시간은 실전처럼 15초의 준비 시간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받으신 핸드아웃에 보시면은 지금 앞에를 좀 보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좀 넘겨보시면은 이제 연습 문제에 대해서 노트테이킹 하실 수 있게 빈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노트테이킹을 뭐 15초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동안 뭔가 내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까 잠깐 메모하시면서 15초간 답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준비 시간 바로 드릴게요. 네, 15초 여기까지였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우리 각자 소리내서 답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소리 내서가 좀 포인트고요. 네, 속으로 생각하면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네, 45초간 각자 그러면은 답을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Let's start.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45초였었어요. 답을 좀 길게 하신 분도 있고, 뭐 이런 걸 다 시키나 이런 분도 계시고, 또 답을 하다가 약간 뭔가 도움을 청한 듯한 눈빛을 저한테 보내신 분도 계신데요. 네. 네, 지금부터 그러면은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받으신 그 핸드아웃 보시면은 오답 노트에서 이제 빈칸이 좀 있는데요. 45초 답변 시간이 좀 전에 주어졌는데 45초를 답을 하려니까 좀 쉽지 않더라 라는 걸 느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 45초라는 시간은요, 여러분 최대 시간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45초 안에 답을 맞히면 되는 거지 이거를 내가 채워야 되거나 혹은 비슷하게 채울수록 점수가 점점 더 잘 나오거나 딱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길게 말하면 무조건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을 길게 하는 방법을 가르치겠죠. 그냥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발음이 어떻든 간에 당연히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그거는 스피킹에 나오는 모든 유형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간에 답변의 길이만으로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점수가 결정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45초를 사실 채우려고 너무 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통은 우리가 어떤 하나에 대해서 답을 좀 할 때 한 25초, 30초 정도 이야기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이렇게 말이 막혀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그냥 막 되는 대로 이 소리 저 소리 막 갖다 끌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거기서 결정적으로 점수가 다 깎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길게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앞에서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그 중요한 점수 기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은 뭐다? 발음, 억양, 유창성이고 독립형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은 그냥 질문에 대해서 평이하게 답이 되게끔만 답을 해주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여러분 근데 질문을 나는 이해를 잘 못했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질문을 다시 한번 좀 같이 보면요. 네,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질문이었었습니다. Do you prefer to 했어요.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그랬고요. Attend a good school with high tuition fees. 네, 좋은 학교인데 등록금이 센 그런 학교와 or attend an average school. 그냥 평범한 학교지만 with a full scholarship. 거기서는 장학금을 완전히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것을 더 선호하십니까? 그런 질문이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진짜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은 좀 많이 위험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그래도 대학은 가서 뭘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일단은 이름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막 이런 얘기 하려고 하시면 이름값은 영어로 뭐지? 이런 생각부터 하시게 되고 하거든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단어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막상 답을 하려고 보면은 사실 그런 부분이 제일 고민이 많이 돼요. 네, 일단은 답변 시작을, 첫 문장을 어떻게 시작할지부터 나는 조금 고민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일 좋은 것은 첫 문장은 그냥 질문에 나온 표현을 그대로 가져다가 답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스피킹에서는 뭐를 따로 보지 않냐면은 스피킹에 대해서는 paraphrasing이 굳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일단은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paraphrasing이면 뭐죠? 우리가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 건데 스피킹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독립형만 그런 것이 아니라 통합형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었던 표현을 거의 똑같이 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따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paraphrasing을 따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왔던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게 맞습니다. 왜? 표현을 고민하다 보면 그만큼 틀릴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많이 버벅거리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독립형에서도 첫 문장을 시작하실 때는요. 질문에 나온 표현을 그냥 가지고 답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답 같이 만들어 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유가 보통은 하나 정도밖에 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준비 시간 너무 짧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좀 더 생각이 나야 되는 게 아니냐. 한국말로 물어봐도 답을 잘 못하겠어요. 라고 하시는 게 이제 독립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안 들으시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립형이 오히려 나는 뒤에 통합형, 대화 문제, 강의 문제보다도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신데요. 사실은 이유를 많이 말한다고 해서 무조건 점수가 잘 나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내가 발음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이유를 세네 가지를 한다고 해서 원어민이 이유 하나 가지고 답을 하는 것보다 당연히 점수가 더 잘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형 문제는 그냥 누가 더 말을 잘하나 누가 더 듣기 좋게 스피킹을 하나 거의 딱 그 부분을 보는 그런 유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오답 노트를 하나 좀 보시면 이미 이 부분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이미 계속해서 한 얘기예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발음, 억양, 유창성을 주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내가 이제 아는 거고 좀 전에 우리가 연습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한번 해봤더니 막상 그런 부분을 신경 쓰기가 쉽지 않아요. 왜? 일단은 어쨌거나 내용을 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일단은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면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작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을 쓰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어를 생각하느라고 발음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신경 쓰지 못했다라고들 많이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바로 만능 문장이다라고 하는 그냥 딱 정해져 있어서 내가 그거를 그냥 잘 연습을 해서 말을 하면 되도록 그렇게 제가 그런 표현들을 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라는 거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의 만능 문장을 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받으신 핸드아웃에도 나와 있는데요. 만능 문장 중에서 save 만능 문장을 오늘 같이 좀 보려고 합니다. save인데 save 뭘 save하냐? save time, money, or energy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단어를 바꿔가면서 상황에 맞게 단어를 바꿔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만능 문장이 되겠습니다. 첫 줄부터 같이 좀 보시면은요. We can save so much time 그렇습니다. 또는 we can save so much money 또는 때에 따라서는 we can save so much energy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돈을 아낄 수 있다. save energy는 어떤 의미로 쓴 걸까요? 그만큼 내가 수고를 좀 아낄 수 있다. 편하다. 편리하다.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싶으실 때 이 만능 문장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볼게요. 사실 이 만능 문장 같은 경우에는 발음상 특별히 많이 어렵거나 이런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 네, we can save so much time.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e can save so much time. We can save so much money. 읽어볼까요? We can save so much money. 마지막으로 energy 읽을 때는 첫 음절에 강세가 있어요. 강세다 표시를 제가 해놨죠. 네, energy 첫 음절에다가 강세 줘서 We can save so much energy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We can save so much energy 좋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덜 수 있다 그랬고요. 설명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So we can put that time to better use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나온 표현은 put something to better use 그랬는데 원래는 이 표현이 뭐냐면은 put 땡땡 to good use입니다. 원래 표현. 네, 그런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은 뭔가를 잘 활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제 비교급으로 쓴 거죠. We can put that time to
better use 하게 되면은 그만큼 어떤 것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을 딴 데다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time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So we can put that time to better use. 강세는 put에, time에, 그리고 use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ime 넣어서 시작. So we can put that time to better use. 네, 나머지도 money, energy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강세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시면은 can에는 강세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다 전부 다 동사에다가 제가 can 대신에 save에다가 can 대신에 put에다가 강세를 표시를 했는데요. 요거는 사실 이유가 또 있어요. can을 되게 세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We can save so much time. We can put that money to better use.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can을 그렇게 세게 발음을 하게 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can 발음하고 can't 발음의 차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t에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 t를 세게 발음하지는 않아요. 나 오늘 못 가 이럴 때 I can't go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can이랑 can't를 뭘로 구별을 하느냐? 대부분 물론 발음상의 차이도 약간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더 큰 차이는 사실 강세에 있습니다. can't 부정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보통 우리가 동사보다 can't를 오히려 더 강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we can save so much time 할 수 있을 때는 save에다 강세를 주는데 못한다 할 때 보통 we can't save so much time 여기다가 강세를 준단 말이에요. t 발음의 차이보다는 그 차이가 더 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맞는 문장을 말할 때 we can save so much energy 이래버리면은 듣는 채점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못한다는 소린가? 이렇게 들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강세는 그렇기 때문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예시를 좀 보시면은요. 예시는 단순해요. 예시는 어떻게 만들어주시면 되냐면은 위에서 we can save so much time 이랬잖아요. 요거를 그냥 과거로만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앞에다가 for example 한 다음에 I saved so much time 과거로 그냥 얘기를 해준 거예요. 실제로 내가 과거에 그 과거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아래쪽에다가 내가 언제 때 넣어주시면 되고요. When I was in high school, when I was younger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나도 실제로 예전에 thanks to 하면은 뭐죠? 뭐뭐 덕분에 나도 땡땡 덕분에 예전에 시간을 아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so it means a lot to me. 그래서 나에게도 의미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맞는 문장을 좀 만들어준 겁니다. 이 세 문장이 지금 전부 다 이렇게 한 세트로 하나의 맞는 문장이고요. 예시 부분은 뭐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한 번만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맞는 문장에 대해서도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그냥 for example 한 다음에 맞는 문장 그냥 과거로 다른 맞는 문장들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과거에 그랬었어요 하고서는 이렇게 답을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적용해서 아까 봤던 질문 있잖아요. 거기다가 적용을 한번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봤던 질문 다시 보겠는요. 좋은 학교를 갔다가 좀 비싼 등록금을 내고 다닐 것이냐 아니면은 좀 그렇게 좋지 않은 학교더라도 장학금 받고 다닐 것이냐 하는 그런 질문 우리 봤었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맞는 문장은 당연히 어디에 적용이 잘 될까요? 돈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 tuition 내는 대신에 scholarship을 받고 학교를 다니는 게 나을 것 같다. 왜? 돈을 그만큼 더 내가 아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답변이 좀 너무 단순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게 사실 포인트는 아닙니다, 여러분. 내 답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얼마나 현실 반영을 잘했고 사실 독립형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현실 반영입니다. 현실 반영. 이런 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학교를 나왔고 내 친구가 이런 학교를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런 얘기로 들어가는 게 정말 망하는 지름길이야.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너무 자세하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걸로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서 포인트는 뭐다? 내 발음이 얼마나 원어민하고 비슷하냐. 독립형은 딱 그걸로 평가가 되어지는 유형이다라는 거 이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첫 문장부터 좀 만들어 보겠는데요. 아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첫 문장은 질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최대한 그냥 활용을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to attend an average school with a full scholarship 이걸로 답을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고 어떤 것을 선호하십니까? 그랬으니까 시작을 나는 선호해요로 시작을 당연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s for me 이런 표현을 하나 좀 써줬어요. 내 경우에는 그런 뜻입니다. 내 경우에는 as for me 그랬고요. I prefer to attend an average school with a full scholarship. 이렇게 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굳이 또 attend an average school 이러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paraphrasing을 하려고 해서 뭐 attend 대신에 뭐 나는 go to를 좀 써볼까? average 대신에 뭐 normal 이런 걸 써볼까? 여러분 근데 average하고 normal은 사실 다른 거예요. normal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못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normal은 여러분 평범하다라기보다는 정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정상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평범해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he's normal 이러면은 뭐 미치지 않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normal하고 average 다르고요. 이제 다 달라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단어의 뜻이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paraphrasing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을 가지고 라이팅처럼 좀 이렇게 고민을 하고 말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바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그냥 표현을 살려서 쓰시는 게 좋다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강세를 좀 표시를 해봤습니다. as for me 그리고 I prefer 라고 되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I prefer 뒤에 강세 있습니다. prefer이고요. P 발음, F 발음이 한 단어에 들어있기 때문에 짧지만 은근히 발음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F 발음은 어떤 발음인가요, 여러분? F 발음은 윗입술이 아니지 윗니가 아랫입술에 닿는 발음 푸 발음이죠. 푸 발음. 네. 간혹 막 이 아랫입술을 되게 말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말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있는 채로 그냥 푸 하면 되는 거죠. prefer만 같이 한번 좀 해볼까요? 시작. prefer 한번 더 prefer 네, 그렇게만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 prefer to attend 두 번째 음절의 강세 average 천절의 강세 있습니다. school with a full scholarship 요거 scholarship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죠. And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at. 뒤에다가도 한 문장을 좀 덧붙여줬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런 말을 뒤에다가 좀 덧붙여줬고요. 그럼 우리 요 첫 문장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거 강세를 좀 생각을 하면서 prefer 할 때 F 발음 attend 할 때 attend 아니고 attend 두 번째 음절의 강세가 있습니다. 강세 제가 표시한 것들 신경을 좀 쓰면서 첫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As for me, I prefer to attend an average school with a full scholarship. And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at. 좋습니다. reason 이런 거 발음하실 때 얼 발음을 조금 이렇게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reasons 안 되게 reasons 얼 발음 좀 신경을 써서 발음하겠습니다. 네, 첫 문장은 그렇게 만들어 봤고요. 그럼 이제 맞는 문장을 적용해서 본론 부분을 이유 부분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본론에 가서는 save money를 들었어요. 돈을 아낄 수 있다 했고요. 맞는 문장 그대로인데 앞에다가 그냥 이유를 소개하는 표현을 하나 좀 넣어줬습니다. 일단은 그런 뜻으로 for one thing 이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표현은 그냥 일단, 우선 그런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제가 이 표현을 좀 선호하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에 first of all 이러면은 두 번째 거가 마치 있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 표현을 쓴 겁니다. 저는 for one thing 이러면은 두 번째, 세 번째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말은 말문을 여는 표현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ne thing 그리고 아까 우리 맞는 문장은 주어를 we로 봤지만 we로 놔두셔도 되고요. I로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I로 바꿔서 I can save so much money by doing that. 요 표현 하나 좀 추가를 해줬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가 뭔지는 이미 말했잖아요. 그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다님으로써 내가 돈을 아낄 수 있다. 괄호 안에 조금 이따 볼게요. So I can put that money to better use. 그 돈을 다른 데다 쓸 수 있다. 예시, for example, I save so much money. 나도 예전에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도 장학금을 주나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현실 반영이에요. 그것도 바로 고등학교라고 하려다가 고등학교는 장학금 안 주는데 이런 게 바로 현실 반영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립형에서는 또는 심지어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고등학생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내가 고등학생인데 when I was in high school 이러면 틀리잖아.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아무도 모르고 신경도 안 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뭐 신경도 안 쓰는 거, 채점자 신경도 안 쓰는 거 나 혼자 신경 쓰느라고 다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실제로 내가 고등학교 때 장학금 덕분에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어요. I saved so much money thanks to the scholarship when I was in high school. 그래 좋습니다. 또 간혹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거 너무 자세하게 초등학교 3학년 때
막 2학기 때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학년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이거 되게 많이 틀리십니다. 3학년 in the third grade거든요. 더 반드시 붙어야 되고 3 하면 안 되고 서수 써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들이 많아요. 그냥 간단하게 when I was in high school. 이것도 아니면 그냥 더 쉬운 표현이 있어요. When I was younger. 내가 지금보다 어렸을 때. 그렇게 해버리면 됩니다. So it means a lot to me. 그래서 나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요. 여기 제가 하나를 살짝 추가를 했는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가입니다. 꼭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맞는 문장이 추가된 건데요. Because I don't have to waste extra money on tuition fees. 간단하게 추가했어요. 이걸 또 너무 복잡하게 막 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그때 바로 떠오르는 게 있으면 추가하고 그렇지 않으면 생략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for one thing 할 때는 one에다가 강세를 주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For one thing, I can save so much money by doing that because I don't have to waste extra money on tuition fees. So I can put that money to better use. For example, I saved so much money thanks to the scholarship when I was in high school, so it means a lot to me. 네, 그렇게 하고 마무리는 사실 꼭 안 하셔도 돼요.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독립형 문제 답변 구성이라고 했을 때 그냥 내 생각을 말하고 이유를 말하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마무리는 안 하셔도 되는데요. 잘못 왔네요. 네, 마무리를 할 거라면 그냥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첫 문장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냥 therefore, 그래서 하고서는 다시 한번 더 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therefore 할 때는 첫 음절의 강세가 있습니다. 요거 발음하실 때 또 therefore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한국말처럼 그래서 하듯이 therefore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therefore 첫 음절의 강세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Therefore, I prefer to attend an average school with a full scholarship. 네, 맞는 문장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주제가 돈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 건데 또 이제 다른 상황에서도 이 맞는 문장은 정말 많이 사실 질문의 절반 정도는 모든 기출문제 절반 정도의 이 세이브 맞는 문장으로 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쓰임이 다양할 수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시를 하나 좀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받으신 핸드아웃에도 나와 있는데요. 연습 문제 하나를 좀 더 보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답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 보시면요. State whether you agree or disagree with the following statement. 다음에 동의하십니까? 이번에는 네, 독립형의 또 다른 형태죠. It is better to have a hobby that one is talented in. 뭔가요? 내가 잘하는 취미를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보면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수도 있어요. 아니다. 왜냐면은 내가 못하는 것에 도전을 해봐야 그만큼 뭐 도전 정신도 기를 수 있고 그다음에 못하는 것을 해야지만 내가 새롭게 못했던 어떤 스킬도 좀 얻을 수 있고 물론 다 좋아요. 뭐 그런 식으로 답을 할 수 있는 맞는 문장도 있습니다. 사실은 맞는 문장 중에 try many things라는 맞는 문장이 또 있어요.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볼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맞는 문장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은 우리 배운 거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Save time, money, or energy. 얘는 어디에 적용이 잘 될까요? 여기에다가 동의했을 때 적용이 잘 되겠죠. 나는 동의한다. 그런 다음에 내가 잘하는 취미 생활을 해야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돈을 아낄 수 있다라는 것도 가능하겠고요. 아니면은 여기서는 조금 더 잘 어울릴 것이 save time or save energy.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잘 어울린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을까요? 여기서도 그냥 일단 나는 동의한다 라는 말로 먼저 시작해 주시면 돼요. I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하고 주장은 그냥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주장을 갖다가 또 어떻게 paraphrasing 안 하는 게 당연히 더 좋겠어요. 그냥 앞에다가 나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하고 주장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As for me, I agree with the statement that it is better to have a hobby that one is talented in. And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at. 하고 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여기다가는 제가 save time 맞는 문장을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내가 좀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답을 좀 해본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For one thing, I can save so much time by doing that because I don't have to waste extra time on learning new skills. So I can put that time to better use. For example, I saved so much time that way when I was in high school, so it means a lot to me.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무리는 그냥 동일하게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Therefore, I agree with this statement.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앞에서 하고 답변의 구성이 거의 같죠. 그런데 단어만 조금씩 바뀌었어요. money 했던 거를 time으로 바꿔줬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더 편하다라고 할 때는 save energy로 그렇게 바꿔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맞는 문장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셨다가 또 기억만 하면 안 되고 당연히 발음, 억양 이런 부분들 같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활용을 하시게 되면 독립형 문제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질문들에 많으면 한 반, 최소 3분의 1 정도는 요 답변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맞는 문장은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맞는 문장들까지 좀 수업을 통해서 배워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오늘 독립형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을 좀 총 정리를 하면요. 독립형은 이런 여러 가지 좀 테크니컬한 그런 부분들보다는 딱 전달력에 의해서 점수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유형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된 그런 답변을 좀 필수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네, 독립형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나머지 통합형 2, 3, 4번 문제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수업을 통해서 배워보실 수 있겠고요. 오늘은 이렇게 좀 짧았던 특강을 이렇게 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춥고 그런데 먼 길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우리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 배우셨던 거 시험을 보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새롭게 개강하는 우리 겨울방학 토플 수업에서 또 많은 분들을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